1번이 제시문 가와 나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이대. 두부를 비교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래. 2번을 봤더니 명성과 명예 개념을 활용해서 변화 양상을 분석을 하고 그 의미를 해석을 하래. 자, 이를 통해서 뭐라 할 수 있어? 1번과 2번이 같은 제재, 명예와 명성이라는 같은 제재로 묶여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구나. 이건 알겠죠? 그럼 한번 봐봐. 이걸 왜 얘기를 했냐? 그러면 봐. 이 지문을 보면은 명성과 명예를 봐야 되는데 가에도 명성과 명예라는 개념을 가지고 글 내용이 기술돼 있고 나에도 명성과 명예를 가지고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냐? 매트릭스가 복잡해졌지. 그지? 여러 가지 형태로 되겠지. 먼저 명예의 관점에서 가와 나는 이렇게 이 점에서 갖고 이 점에서 틀리고, 또 명성에 대해서도 가와 나는 뭐 이 점에서 갖고 이 점에서 틀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글을 쓸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잘 봐봐. 그런데 자, 거기까지 좋다 이가. 이게 잘못하면 글의 어떤 논리 체계가 흐트러져. 이거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써야 돼.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이런 게 딱 나와 있네. 미치겠는 게. 자, 봐. 명예는 손상되기 쉬운 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명성은 지속되는 반면 획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다며. 봐봐. 그다음에 명성은 공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선행에, 공적을 얘기를 합니다. 선행에 의한 거가 있고, 작품에 대한 게 또 나와. 자, 지금 말문의 물음이 비교를 하래. 가와 나에서 명예 명성 가에 들어있고, 나의 명예 명성 들어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전개가 돼 있어요. 그거 비교하기도, 글을 서술하기도 되게 복잡한데, 이 안에 갑자기 공적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좋은데 선행이 있고 작품이 있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첫 번째는 이걸 다 반영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 그지? 비교를. 상당히 어려워. 근데 뭐를 봐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막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중요한 힌트야. 선행과 작품 이런 얘기들을 잘 보면은 얘가 왜 들어갔냐면은 굳이 들어가요. 2번에서 사용하기, 여기 보면은 좋기 때문에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지? 2번을 위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다 작성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해? 얘는 2번에서 충분히 가지고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어. 선행에 의한 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작품에 의한 거는 어떻게 돼서 어떤 의미를 갖고. 근데 명예와 명성이라는 걸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고 가와 나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굳이 선행과 작품을 갖다가 1번에 비교할 때 동원할 이유는 없어. 해도 되지만은, 자신 있으면 하면 되지만, 그냥 공적에 대해서만 써도 되겠지. 그치? 이거 이해되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 문제는 그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보면은 연세대의 어느 한 지문에 영어 지문이 나와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면은 너무 성의가 없나. 편의점 선생님 성의가 좀 없어. 성의가 없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글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히 막 틀려져. 논리적으로 연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야. 그럴 때 대부분이 보면은 앞 1번 문제를 푸는데 뒤에 거는 2번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묶어서 배치한 경우도 많아. 근데 1번 문제 풀 때 뒤에 있는 영어 지문의 후반부까지 동원해 쓰려고 그러면 논리가 또 구성이 안 돼. 그리고 굳이 그럴 이유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치? 그거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면 돼.
그런데 선생님이 봤을 때 그거는 어떻게 쓰든 아까 자신 있으면 1번에서부터 이걸 다 동원해도 되는데 여기 한번 봐봐. 가에서 명예명성, 나에서 나의 명예명성. 근데 가에서 보니까 명성에서 공적 나오고 선행 작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무지하게 비교하기 어렵고 잘못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버려. 그치?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뭉뚱그려서 공적이라는 거, 명성이라는 단어에 포함시켜가지고 전체만 읽어내서 비교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대신에 중요한 건 2번 문제.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 1번, 2번을 한꺼번에 보란 말이야. 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1번, 2번이 같은 주제로 엮여져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끔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거는 출제자가 문제 만들다 실패한 거야. 그렇게만 보면 돼. 틀림없어. 그거는. 대부분이 1번, 2번을 엮으려 그래. 더군다나 이렇게 뒤에 자료 해석 나오면 당연히 1번, 2번 엮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 같은 거 1번을 읽으면서 막 이거 갖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의도적으로 얘는 내가 여기다 중요한 부분을 잘 발라내 가지고 1번, 2번에 여기하고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잘 봐서 여기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1번에다가 막 막 그냥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막 때려 집어넣고 하니까 논리 하나도 안 맞고 비교의 어떤 층위도 안 맞고 막 이런 식으로 벌어진단 말이야. 나중에 보면은 글이 엉망되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썼어. 가의 명예는 이렇대. 나의 명예는 이렇대. 그 다음에 가의 명성은 이렇대. 나의 명성은 이렇대. 이러고 가의 명성은 공적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어. 그치? 그래 놓고선 어떻게 했어? 지금 보면은 굳이 할까? 여기다가 썼어. 명성은 부연만 시켜줬어.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이걸 이 안에 끌고 들어가면 어렵다. 선행처럼 제한적일 수도, 작품처럼 영속적일 수도, 과시욕구처럼 현시적일 수도 있다. 이것도 비교잖아. 그죠?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도 있잖아. 잘 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문장 하나에다 다 때려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면 문장을 다 나눠버리라 그랬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한 문장에 많은 애들이 막 두 가지 막 그 명제를 집어넣는 경우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한 단락에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글이 자꾸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핵심에만 딱 집중을 한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빼버릴 수도 있다면 안 써도 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거를 어디다 써먹었냐? 여기서 써먹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볼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비교하라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건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야. 저번에 뭐 비교는 기본이 뭐다? 견주어, 특히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는데 그 네 가지를 봤어. 저번에 얘기했어. 어? 문장과 문장은 대등해야 되고 뭐 공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했지. 그지? 그것만 그거를 하나로 뭉뚱그려 얘기를 하면 뭐다? 병치 문장으로 쓰면 돼. 병치 문장으로 딱딱 절서 있게 딱딱. 그지? 병치 문장이 뭔지 알 거란 말이야. 딱딱. 그러면 개념과 개념이 층위를 툭툭툭 맞고. 글은 체계라고 내가 얘기했어. 논리는 난 체계라고 보는 거야. 논술에서. 그것만 제대로.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걸 뭐로 딱 드러나냐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개념을 가지고 툭툭툭 나오는 거야. 아까 스피노자 것도 있잖아. 스피노자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피노자 개를 얘기를 하면서 아까 실체하고 양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 실체하고 양태를.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게 뭔가 다른 거 툭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데카르트 얘기겠지. 그치? 그럼 거기에는 실체에 대해서 또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둘이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이 있고, 또 양태를 거기서 또 비껴나가는 양태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실체와 양태의 차이는 또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거,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거야. 실체, 데카르트 실체.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실체 양태가 돼 있어. 그러면은 뭐 하나가 빠져 있지, 그치? 쭉 다 보면 뭐야? 그거를 서로 아우르는 게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체와 속성의 관계, 실체와 양태의 관계. 그러면 무슨 얘기냐? 실체와 속성을 놓고선 이렇게 봤는데 양태하고 속성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이해돼? 그래야 글이 구성이 되는 거야. 아, A와 A-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실체를 메인에 딱 놓는데 얘를 보면서 얘를 보고 어떤 거는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차이를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보고 그걸 양태로 이렇게 해서 보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개념을 딱딱딱딱 정리해 보면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면 다시 얘기하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하고 스피노자는 하도 어떻게 보면 이원론이고 어떻게 보면 이론론이야.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좌우지간 뭐냐 그러면은 데카르트는 오로지 실체에 집중한 거야. 실체, 정신과 나머지 얘가 얘를 지배하고 정신의 방점을, 실체의 방점을 딱 찍은 거야. 그런데 스피노자는 실체의 변형인 속성의 방점을 딱 찍은 거야.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같은 이데아 사상을 놓고 보는데 이데아, 절대적인 어떤 관념적인 그 무엇, 완전함, 이데아 사상을 놓고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어떻게 갈려? 이데아는 완전히 이상적인 거야. 우리 눈알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한 그 무엇이야. 모든 걸 관장하는 완벽한. 모든 컵이 있다. 모든 컵들을 관장하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의 컵에 그 완전한 함이 있어. 그걸 이데아 그래. 컵의 이데아.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 네 말대로 네 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스승님 말대로 이데아 그 완전함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거는 저 하늘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거에 다 있어요. 이 컵에도 있고 저 컵에도 있고 요 컵에도 있고. 이거를 연장하면 어떻게 돼? 플라톤은 이상주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이상국가, 이상주의, 철인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 더 무게를 주는 거란 말이야. 이거에 서양의 사상을 관통하면서 모든 부분을 관장하게 돼. 예를 들어 예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전주의 이런 건 뭐야? 플라톤을 따서 완전한, 순수하게, 완벽하게 그래야 되지, 그치? 우리 저 이태리 같은 데 가보면 나오잖아. 완벽하게 조각 들고. 그치? 절제, 정형, 조화, 비례, 균형 이런 개념으로 가. 플라톤의 개념으로 보면은 뭐야? 그리고 작품에 무게를 둔단 말이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가면 뭐야? 어떻게 표현되든 상관없는 거지, 그치? 비구상도 나오고 뭐도. 그러니까 뭐야? 작가가 더 중요시해 주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이게. 예술론에서도. 이걸 가지고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겔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들레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자의 미학들을 뭐 베르그성은 직관을 중요시하고 뭐 이렇게 막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때로는 비판을 가하고 때로는 다른 쪽으로 채용해서 확장을 하고 많은 그런 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념부터 쭉 수집을 해서 개념의 관계를 쭉 딱 봐. 거기 비어있는 건 채워서 만들어 놓고 해서 딱딱딱 정리하고 거기다 삶아 붙이면 한 편의 글이 나오는 거야. 논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도 봤듯이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알아야지. 비교한다는 이 논제의 물음에 충실하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작품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야 돼?
빼야 된다. 그 뭉뚱그려서 봐야 되는 게 훨씬 더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또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면 선생님이 비교를 할 때 얘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갔다는 거를 이렇게 또 봐줘야 되는 거지, 그지? 이거 이해되지, 그지? 응?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선행과 공적. 선행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반해서 작품은 영속으로 남고 뭐 어쩌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가만 놔둬도 어디서 또 써먹어. 여기 이거 삶을 논할 때 딱딱딱 연결해서 쓸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굳이 앞에서 그걸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일단 글을 제한된 그 글자 수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자. 가와 나의 명예와 명성 개념을 활용해서 라의 그래프에서 1988년과 2018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 양상을 분석을 하고 그 의미를 해석을 하래. 그러면서 설문도 여기 보면은 길이 남을 업적을 쌓는 직업,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직업, 타인의 소명의식에 맞는 직업,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게 각각 지문 가와 나에서 뭐에 해당하는지를부터 빨리 연결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이 변화 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소명의식 이런 것들은 확 줄어버리고, 이거 뭐야 이거 인지도를 높이는 거, 과시욕구 이런 건 굉장히 늘어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다 이 안에서 찬찬히 찾으면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부분을 찾아내서 연결을 시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대 수준에 맞지가 않아. 큰 틀에서 해석을 하는데 얘는 솔직히 얘기하면 딱 500자 쓰면 딱 맞는, 600자 쓰면 딱 맞는 내용인데 이걸 천자로 만들었던 거는 이제 실패한 거지.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이거를 진부하게 쓰는 거야. 지금 여기 이만큼을. 메인은 그래서 앞에 여기는 거의 안 봐. 출제자 얘 핵심은 얘를 볼 거란 말이야. 이거 보자고. 이게 뭐야? 어떻게 있어요? 분석을 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거는, 될 수 있으면 숫자 몇 프로가 몇 프로 늘어났다 이따 소리 쓰지 마. 결과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결과, 의미만. 큰 틀에서. 그거 잡스럽게 쓰면은 글자 수만 글자 수만 잔뜩 넣고 핵심은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쓴 거야. 그런데 라에 나타난 시민들의 직업 선택의 중요도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나올 것 같다. 1988년 설문조사는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돼. 이런 걸 잔뜩 썼는데 정말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볼 거야. 할 내용이 많으면 이런 거 다 빼도 상관없어. 알았어? 결과만 써도 어떤 거. 그거는 전적으로 내가 몇 자를 써야 될 것인가부터 봐야 돼. 얘가 1000자라 그러면 이거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앞에 이거를 너절하기 위해서 얘를 700자 쓰고 뒤에 거를 300자 써. 이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메인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700자에는 쓸데없는 얘기를 쓰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몇 자로 가져야 될지, 이걸 보면은 적어도 400, 600 정도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사실은 300자를 써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400자 쓸래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또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때로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직업, 가로하고 호평, 남이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직업, 가로하고 업적, 이렇게 막 썼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가로 답안에다가 가로를 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 개념 이런 걸 쓰면 꼭 써야겠다 그러고
그거를 굳이 서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만약에 얘를 한 200자로 줄인다 그러면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 이걸 날리고 호평과 업적은 인지도나 소명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지?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타인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 직업과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직업이나 자신의 소명에 맞는 직업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을 작용했다. 즉 호평과 업적이 인지도나 소명보다 우선한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제? 전적으로 내가 글자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 자료 해석에서는 해석된 결과가 중요해. 이것은 근데 단순한 거야. 이게. 그냥 그것만 쓰면 안 돼. 호평이나 명성이 이거보다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안 써도 돼. 요거를 보여주려고 쓴 거야. 요 내용이 나와야 돼. 한편 얘는 이렇게 됐대. 이것은 명예와 명성이 나의 명성보다, 다시 말해 타인으로부터 호평이나 자신의 업적이 소명이시나 이제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향상 때문이다. 굉장히 단순하게 쓴 거야. 문제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1번에서 판가름이 났을 거야. 아무튼 2번에서 어지럽게 쓰면 안 돼. 그런데 자, 봐. 이제 두 번째. 의미를 해석을 하래. 가, 나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시대 변화 양상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뒷받침 근거는 최대한 지문 가와 나에서 끌어와서 붙여야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나의 그래프에 나타난 변화는 가의 명예나 나의 명성처럼 타인의, 이게 지금 동어 반복을 이걸 천자로 쓴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때 자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직업이 소폭 상승한 데 비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직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자 사실은 이걸 가지고 여기 앞에 걸 줄이고 뒤에 뒷받침 걸 더 써도 돼. 쓸 것도. 직업 선택에서 타인에 대한 평가와 인정 욕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갈수록 그 결과 명예를 쫓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요거 쓰자고 지금 한 거야. 요거 해석을 반드시 해야 돼. 개성과 성공을 타인의 시선에 노출하고 승인받으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된다. 다음으로 명예와 명성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직업 선택 기준 내적 축에 관심 기울이기보다는 성공에 대한 외적 평가를 더 중시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즉 항상 해석된 결과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거나 또는 작품을 통해 공적을 쌓아 명성을 높이기보다는 점점 더 자신의 개성과 성공을 타인의 시선에, 타인들이라 그러면 안 맞는데, 노출하고 승인받으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타인들이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2번 문제는 단순함의 극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천자를 이게 아까 얘기했지. 이걸 천자로 쓴다는 게 이렇게 글이 후지게 돼. 여러분들이 요 사이사이에 지문의 내용을 끌어와서 더 해석을 하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 앞에 걸 줄이고 논증의 강화라 그래.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지. 지문에서. 응? 별로 끌어들일 것도 별로 없더라고.